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제 123회 실기 기출문제 전산세무 2급이죠. 원천징수와 관련된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이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갈 건데요. 문제 데이터 자체는요, 2025년 데이터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강의를 해드리고 여러분께서 시험 준비를 하시는 지금 날짜가 2026년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는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개정된 내용이 조금 있어서 그거를 제가 수업하면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 프로그램의 약간 모양이 바뀌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동으로 우리 뭐 간이세익표상의 숫자가 바뀐다든가 그런 것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를 믿고 하셔도 돼요. 일단 입력하는 칸에 우리가 과세 수당 공제 같은 걸 입력하실 때 과세 코드냐 비과세 코드냐 금액을 뭐 100만 원 입력하느냐 200만 원 입력하느냐 요런 것들만 정확하게 채점에 반영이 되는 거지, 자동 반영돼서 나오는 숫자는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연습은 2025년 백업 데이터로 연습을 할 건데, 개정된 내용이 우리 육아수당 관련해서 좀 있어서요.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하고 갈게요. 문제 5번도 항상 부가가치세 문제처럼 크게 두 개의 문제 정도로 구성이 되죠. 이번에도 괄호 1번과 괄호 2번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괄호 1번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사무직 근로자인 반윤상 씨고요. 자, 11월 기속 12월 지급분 급여 내역입니다. 자,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11월 기속 수당공제 등록 및 급여 자료 입력. 지금 해야 될 게 수당공제 등록을 해야 되고 급여 자료 입력을 할 거예요. 단 수당공제 등록과 급여 자료 입력에서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를 보고 입력을 하시래요. 자, 사용하는 수당공제 외의 항목은 우리 문제지에서 주어진 입력해야 되는 여기 수당 항목들이 있죠. 그거 외의 것들은 부로 처리를 해서 아예 그 수당이 보이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월정액 여부와 통상임금 여부는 무시한다. 이 수당공제 외의 항목을 부로 처리해라, 이거를 제가 2016년, 2017년 뭐 그때부터 계속해서 원래 예전에 있었던 교재에 그거를 단서를 넣으면서 연습을 시켜드렸었는데, 그때는 아직 세무사회에서 문제를 이렇게 정교하게 안 낼 때라 그냥 뭐 별로 있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고 아무 언급을 안 하다가, 이제 요새 들어서야 진짜로 제가 교재 예전에 넣었을 때에 비해서 거의 한 8년, 9년 지나서야 요새 이런 걸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저는 이제 문제지를 예전에 만들었어 가지고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조금 수험생들이 오해 소지가 있을 만한, 뭔가 오류가 있을 만한 여지는 다 삭제하고, 이럴 때는 A의 경우에는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고 B의 경우에는 이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했던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딱 나오니까 뭐 사실 좋긴 한데, 정확하게 깔끔하게 단서를 준 거라 좋기는 한데, 그 전에 좀 빨리 반영을 해줬으면 좋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찌됐건 문제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단서를 주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자, 수당공제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거 외의 항목은 부로 체크할 거고요. 월정액 여부와 통상임금 여부는 무시한다. 이거는 뭐 입력하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급여자료 입력 시 다음에 주의하실 거고요. 회사는 매월 신고, 반기별 납부 대상자 아니란 얘기고, 비과세에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충족하고 최대한 반영하기로 한다. 자, 급여 명세가 있는데요. 자, 우리 기본급은 그냥 과세죠. 상여 과세고요. 근데 식대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를 봐야 되는데, 식대는 당사는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얘는 과세예요. 됐죠? 자가운전 보조금.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명의로 임차가 렌트카입니다. 장기 렌트 얘기하는 거고요. 임차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자가운전 보조금, 우리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이라고도 하는데 비과세 요건 충족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격수당은 원래 비과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세 코드고, 보육수당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있다. 자녀 1명당 매월 이제 10만 원씩 받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종전에 있던 답안지랑 좀 다르게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자, 2026년에 세법이 개정이 되어서요. 육아수당은 과세기간 개시일인 매년 2026년이라고 친다면 1월 1일 현재 6세 이하 자녀 기준으로
1인당 월 2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요렇게 됐었어야 했는데 예전에 대가족 체계에서 만들어졌던 엄마 아빠가 일하러 나가면 애들이 하나건 둘이건 셋이건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주셨던 그런 시절에는 자녀 머릿수 기준으로 안 해도 됐었는데 요즘은 일하는 아주머니들 오시잖아요. 그러면 어 애가 하나냐 둘이냐 세 명이냐에 따라서 일하는 아주머니 급여가 달라져요. 그리고 부모님께도 용돈이라도 좀 더 드려야 되고 그래서 요거가 2026년에 개정이 돼서요. 1인당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가 되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실무 버전에서는 그러면 자녀가 부양가족 명세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입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자녀 앞으로 이제 그거를 체크를 다 해야 될 건데 일단 시험에서는 어디까지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는 시점이 뭐 8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2027년 이후가 될지 모르는데 프로그램에서 어디까지 반영해 줄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시험에서는 뭐만 하시면 되냐면요. 일단 그 한도가 체크가 되는 거는 프로그램에서 해주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시험에서 학생들이 신경 쓸 거는 과세 코드냐 비과세 코드냐 그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알아서 자동으로 이거는 비과세 금액을 잡아주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설명이 필요했어요. 이건 글자로 쓰기 좀 애매한 부분들인데 자 일단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급여 자료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급여 자료 보기 전에 사원 등록 메뉴에 이름이 누구였죠? 지금 이름이 반윤상 씨였어요. 반윤상 씨에 대해서 한번 보실 거고 지금 문제 자체가 2025년 기준으로 풀고 있는 거 그대로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부양가족 명세로 가시면 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반윤지, 반윤주, 반윤민 이렇게 자녀 3명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앞으로 이제 비과세가 각각 20만 원씩 처리가 될 거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자, 급여 자료 입력 메뉴로 가셔서 지금 현재 11월 기속이에요. 12를 하시고요. 자, 날짜는 지급이 자, 문제지에 요것도 좀 줄일까요? 크기가 좀 줄어들어야 보시기 편할 텐데 요렇게 자 해서 자 여기 이제 귀속은 11월 돼 있죠. 귀속은 11월 됐고요. 자 지급은 12월 지급은 12월 05일이다. 반윤상 씨에다 입력하셔야 돼요. 김로사 아닙니다. 반윤상 하시고요. 이 문제는 반윤상이 위에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가끔 밑에 있을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 사원명 체크하고 입력하셔야 되고 자 수당공제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 거예요. 문제에서 기본급을 줬었잖아요. 기본급은 우리가 당연히 입력할 거고요. 상여 입력할 겁니다. 제가 뭐 하고 있냐면 요거 지금 순서대로 체크하고 있어요. 자 기본급 있고 상여 있고요. 자 직책수당 써요 안 써요? 지금 문제지에 없죠? 그러면 얘는 사용 안 할 거예요. 부로 바꾸셔야 되고 월차 수당 없으니까 부하셔야 돼요. 자 비과세 식대 여러분 지금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면 식대는 과세입니다. 100% 금액과 상관없이. 그래서 비과세 식대 코드 안 쓸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과세 코드로 식대를 잊지 말고 하나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냥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대 하나 잡아놨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요건 아까 충족했었죠. 야간 근로수당 문제 없었어요. 문제 없으니까 부 하시고 자 그러면 자가운전 보조금 말고 자격수당이 하나 있었는데 자격수당은 이 코드를 자격수당을 먼저 입력할 거냐 보육수당을 먼저 입력할 거냐 2001번으로 갈 거냐 2002번으로 갈 거냐는 상관없어요. 요거는 상관없습니다. 이 번호는 상관없고 1년 번호기 때문에 자, 문제지에 자격수당이 먼저 있으니까 자격수당부터 전원했고요. 그 다음 보육수당은요. 비과세 코드로 갈 거예요. 비과세 코드로 가서 수당명에 보육해 볼게요. 자, 비과세 코드로 가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보육했는데 조회가 안 되면 요거는 이제 코드 도움 하시고 여러분 원래 키보드에서 F2를 누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화면으로 보여드리느라고 코드 도움 밑에 있습니다. 코드 하셔가지고 자 이게 이제 그 보육수당이라고 했을 때 나오느냐 나오죠. 요렇게 Q02 보육수당 하시면 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 엔터를 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서 보면 문제지에서 준 것처럼 기본급 상여 식대는 과세 식대고요. 뭐 순서 상관없이 자가운전 보조금 원래 있던 거 써가지고 코드가 위에 올라가 있고 자격수당 보육수당 순서는 상관없이 과세냐 비과세냐만 정확하게 잡히면 돼요. 입력해 볼게요. 자 기본급은요 250만 원입니다.
자, 상여가 100만 원. 문제에서 준 대로. 그러면 요걸 보셔야 돼. 이게 과세가 잡히느냐, 비과세가 잡히느냐. 자, 식대는 20만 원. 지금 문제에서 식대는 구내식당에서 식사 별도로 제공했으니까 이건 과세여야 되고 이게 370이 돼야 돼요. 맞죠? 이렇게 정확하게 이걸 확인을 하시는 거고. 자, 자가운전 보조금이 20만 원이었어요. 그럼 얘는 비과세로 오니까 정확하게 맞죠? 자, 이제 보육수당, 자격수당이 15만 원이 있었고요. 보육수당이 문제인데 보육수당 30만 원. 요렇게. 근데 이제 그러면 얘가 보육수당이 지금 현재 자, 얘를 다시 지울게요. 얘를 0으로 해놓고 볼게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서는요, 이게 이제 보육수당 자체가,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이 2025년 기준이잖아요. 2025년 프로그램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원천징수 자체가 2025년이기 때문에 아무리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보육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1인당 2026년에 개정된 거니까 1인당 지금 요건 2026년 거라서 원천징수를 지금 25년 기준으로 저기 보시면 여기 원천징수 인사급여 여기가 2025년 기준으로 되니까 1인당이 아니고 이때 이 문제 자체는 그 근로자 한 명당 자녀 수를 전체를 통틀어서 근로자 한 명당 30만 원으로 20만 원으로 집계가 되니까 자, 이거 30만 원을 입력했을 때 20만 원만 비과세로 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어차피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거가 여러분께서 시험을 2026년이나 2027년에 보신다 그러면 우리가 비과세 코드 잡아서 넣기만 하면요. 문제에서 주는 대로 과세냐 비과세냐만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보육수당이 비과세 코드로 입력이 됐으면 채점은 자, 얘가 비과세 코드여야 되고 거기에 30만 원 들어간 걸로 2칸이 채점이 될 거예요. 2칸, 2칸. 지금 제가 클릭하는 칸이 채점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그대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대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자동으로 반영이 안 되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이렇게 줬죠. 그럼 이건 그냥 입력하셔야죠. 그래서 112500 문제에서 준 대로 하시고 건강보험 8862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장기요양보험료 자동 계산됐고요. 고용보험이 좀 자동 반영됐는데 이게 숫자가 달라요. 문제지랑 31600 문제지에서는 이 칸에 그 종이로 나눠드린 실제 그 시험 문제하고 맞는지 그게 프로그램에서 매칭을 해가지고 채점을 하니까 문제지에 주어진 대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소득세가 21,000원이고요. 그럼 지방소득세가 2,100원이 잡히겠죠. 농특세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공제총액이 267290 이렇게 잡히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시는데 이거 자체가 원래 2025년 귀속으로 문제를 풀면 우리 한국세무사회에서 기출문제 다운받으시면 나오는 답안지 파일이 정확하게 이거랑 똑같이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나오는 숫자 우리는 채점이 2칸 내가 입력하는 칸이 채점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바뀌거나 아니면 원천징수 간이세익표가 바뀌거나 이러면 프로그램이 연도 중간에도 7월이건 9월이건 10월이건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업데이트가 되면서 자동 반영되는 숫자가 바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공부하실 때 신경 쓰지 마세요. 채점은 요 칸, 내가 입력하는 칸이 채점에 반영된다. 그거를 알고 가셔야 돼요. 되셨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자, 닫기를 누르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됐나 그래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금 11월 거를 12월 5일 날 입력한 내역이 반영이 돼 있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는 거를 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닫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원천징수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는데요. 2026년에 요 개정이 있었어가지고 다만 지금은 이제 2026년으로 기준 앞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2026년 거니까 2026년 세법에 맞춰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과세 비과세를 분리를 해줄 거니까 우리는 그냥 과세냐 비과세냐만 판단하셔서 그 칸에다가 입력해야 되는 숫자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되겠다. 요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 화면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바로 문제지가 보이는 상태에서 2번 문제를 한번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좀 커요. 10점짜리고요. 뒤에 가서 보시면 자, 요거가 다음 페이지에도 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2페이지 정도에 걸쳐 있고요.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리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김로사 씨예요. 다음은 김로사 씨다.
자, 4번 뭐 이렇게 돼 있고요. 2025년 연말정산 관련 자료인데요. 할 게 많아요. 자, 연말정산 추가할 자료 입력 메뉴에서 소득명세 탭, 분명히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을 거고요. 소득명세는 부양가족 탭 작성하면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하라는 거고, 신용카드 탭에 뭐 입력해야 되고요. 의료비 탭,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작성을 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부로 표시하시오. 이것도 제가 예전부터 거의 한 10년 전부터 책에 넣던 건데 요새 3, 4년쯤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닐 때는요. 부로 표시를 하셔야 맞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하시고 자, 부양가족이 다 주어져 있는데요. 자, 본인은 당연히 기본공제 대상자에 입력을 할 거고요. 자, 배우자가 있는데 상가임대 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이에요. 잠깐만요. 상가임대면 부동산 임대고요.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이죠. 3천만 원이니까 배우자는 공제 못 받습니다. 다만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게 기본공제는 못 받는데 이 소득 요건 때문에 못 받는 거지 다른 조건 때문에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득 때문에 못 받았다면 이 배우자에 대해서 혹시라도 의료비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입력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026년 세법 개정이 돼가지고 종전에 25년까지는 이건 입력할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거지만 25년까지는 의료비가 소득과 나이와 상관없이 공제가 됐었고 교육비는 교육비하고 기부금이 나이 조건 없이 공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기본공제 대상자를 따질 때 의료비가 이제 교육비도 의료비처럼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부금은 그대로 나이 조건만 제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비가 소득과 나이 모두 배제한 상태에서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되게 됐다. 왜냐하면 요즘은 학생들이 취업을 하려면 인턴 같은 거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소득이 조금이라도 생긴단 말이에요. 사대보험 내는 급여가 생기고 그러면 그 자녀들 대학교 교육비 허리 부러지게 생겼는데 그거를 공제를 안 해준다. 이거 너무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2026년 이후로는 교육비 공제도 어떻게 한다?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가 된다. 그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친 복권 당첨금 무조건 분리가 세니까 자, 부친은 소득 없는 사람으로 보셔야 되고 자, 우리 김혜나 동생이 분명히 동생이 나이가 이 사람은 지금 나이가 많아요. 하지만 장애인이에요. 아, 그러면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이 없다고 했으니까 공제 가능한 사람이고요. 자녀도 일단 나이 입력을 해봤을 때 2025년 기준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나이가 25년에서 19년생, 12년생이니까 나이가 20세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학생, 유치원생에 해당하는 아이들도 소득이 없으니까 공제가 된다. 배우자인 이승연을 빼고는 전부 다 공제가 가능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고 가시고요. 자, 종전근무지 소득 관련된 자료를 입력하실 때는 뭐만 신경 쓰시면 되냐면 원천징수한 소득세 우리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원천징수 소득세 583000 583 58,3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안 주고 그 원천징수 이행 상황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기납부세액 뭐 이런 식으로 된 걸 준다 그러면 결정세액을 빼줘야 되는데 이건 아예 이걸 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원천징수한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를 둘 다 이제 종전에 근무지에서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거랑 합해가지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거다. 자, 뭐 말로 하면 잘 모르실 거니까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일단 요거부터 입력하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해서 뭐 전체 사원 불러오면 좀 복잡하니까 코드 조회하셔서 김로사만 불러올 거예요. 자, 김로사를 불러왔고요. 자, 김로사에 대해서 제일 먼저 뭐 소득명세부터 자료 2에 있는 소득명세가 간단하니까 그거부터 입력해 볼까요? 일단 문제지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근무지가 아미전자니까 요건 냅두시고요. 종전근무지 여기다 납세조합은 아니죠. 여기다 하시면 안 돼요. 종된 근무지 전 근무지인데요.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다 입력하실 거고 회사 이름이 뭐죠? 그냥 수기로 입력하시면 돼요. 남동테크 입력하시고 자, 종교 관련 종사자 아닙니다. 문제 특별히 없으면 아무 언급이 없으면 종교 관련 아니에요. 주식회사인데 뭐 그죠? 자, 사업자 등록번호 뭐라고 돼 있어요? 875 문제에서 88 문제지에 있죠. 제목 밑에 남동테크라는 회사 이름 밑에 87588 01037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고요. 자, 근무기간 언제죠? 2025 1월 1일에서 2025 2월 28일. 자, 그래서 2025
12월 28일 자, 0228 요렇게 하시면 되죠. 제가 아까 오타를 냈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뭐가 오류가 났다 했네. 자, 하시고 자, 그래서 1월, 2월이 이제 남동테크에서 근무했고 3월 달에 아미전자로 이직하신 분이네요. 그쵸? 자, 문제지에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요거 형광펜으로 해서 요거 입력했다. 입력한 거 됐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급여하고 상여 입력할 거예요. 자, 그래서 급여가 얼마예요? 급여가 1200만 원. 이렇게. 그다음에 상여 14번 칸. 이렇게 쭉 따라와서 정확하게 그 칸에다가 상여가 지금 현재 문제지 보세요. 얼마? 250만 원. 지금 제 눈에 안 보여가지고. 자, 상여가 그쵸? 1200, 250 하시고. 자, 요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종이 교재 보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국민연금 쭉 내려오시면 비과세나 이런 거는 안 줬으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자, 국민연금이 원천징수가 된 게, 자, 우리 국민연금 보험료가 여기 이 칸에, 국민연금에서 정확하게 칸 찾아서 다른 칸에 넣으시면 안 돼요. 자, 이 칸에 54만 원이 있어요. 54만 원을 냈대요. 자, 고용보험 뭐예요? 고용보험 바로 이 칸에 있죠. 고용보험 33번 칸에서 쭉 와가지고 고용보험은 96,000원. 문제에서 준 대로 하시고 건강보험인데 당연히 지금 직장가입자죠.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518009 요렇게 하시고 장기요양보험은 107000 이렇게 문제에서 준 대로 그대로 입력하시는 거고 자 소득세가 기납부세액으로 소득세가 쭉 가서 보시면 여기 있죠. 이 금액이 583000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583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우리 뭐 종전근무제, 원천징수, 영수증은 어렵지 않아요. 자, 요렇게 해서 입력하시고 부양가족 탭으로 가셔서 지금 김로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입력을 할 건데 일단 김로사 주민번호 입력돼 있고요. 이 본인이 전근무지를 포함해서 총급여가 지금 여기 보시면 7,200에 1,080에서 8,280만 원. 요거를 미리 계산해 준 거죠. 문제지에서. 자, 그래서 총급여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부양가족에 이제 배우자는 입력 안 한다고 했으니까 부친 김대명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여기 연말관계에서 코드 누르셔가지고요. 부친은 본인 부친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말이 없으면 소득자의 직계 존속으로 가셔서 김대명 자, 김대명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국인이고요. 자, 주민번호 1번 입력하셔가지고 자, 주민번호 들어갑니다. 540101 540101 1166813 1166813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자, 지금 문제에서 특별히 다른 말이 없어요. 소득기준 초과 안 했어요. 그래서 소득기준 초과 안 했고요. 됐죠? 자, 연소득기준 초과 안 했잖아요. 소득기준 초과 안 했으니까 부 눌렀더니 그냥 넘어간 거고 자, 60세 이상에 해당되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경로자 맞고요. 다른 거는 크게 체크하실 거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이승연을 보니까 문제지에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부로 표시하시오. 이게 입력을 한 다음에 부로 표시하라는 거지 입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승연을 제가 빼먹을 뻔했는데 이승연을 입력할게요. 자, 여기서 코드를 누르셔가지고요. 배우자에 이승연 하시고 내국인 그러니까 부를 체크를 하려면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부를 체크를 하려면 입력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주민번호 입력할 거고 자, 이승현 주민등록번호 770506 770506 그 다음에 1194011 1194011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분은 소득이 초과가 된 거죠. 그쵸? 소득이 초과가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부. 자동으로 소득 초과됐으니까 부로 넘어가는 거죠. 프로그램이 이제 이렇게 좀 요새 잘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생 김혜나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제지에서 준 대로 코드 눌러가지고 동생은 형제자매입니다. 6번으로 가서 김혜나 하시고요. 자, 내국인 맞고 주민번호 1번. 자, 김혜나 001212 001212 그 다음에 4229529 4229529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소득 기준 지금 소득은 이승연 빼고는 다 부예요. 소득은 다 괜찮다. 요거고.
자, 그런데 이 김혜나가 나이가 20세 넘었기 때문에 원래는 기본 공제가 안 돼야 되지만 장애인이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으로 체크하고 가시면 돼요. 장애인. 근데 이제 무슨 장애인이냐? 문제지에서 대학원생이라는 거 밑에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라고 돼 있으니까 1번 체크하고 가시고. 자, 자녀 입력합니다. 코드 누르셔가지고 이제 4번이 직계비속 자녀예요. 4번 자녀 이민지 하시고 내국인 주민번호 이민지가 120304, 120304, 4556787, 4556787 하시고요. 뭐 중학생 맞네요. 여기서 소득은 넘지 않았다. 넘어가시고 20세 이하 맞습니다. 엔터 치시고요. 자녀가 맞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찬 자녀 역시 4번 그냥 아니까 똑같이 하고 이찬으로 가시고요. 자, 주민등록번호 입력합니다. 거의 노가다예요. 예, 그래도 노가다라고 하면 안 되지만 정교하게 꼼꼼하게 입력하시면 돼요. 190306, 190306, 3556, 714 이게 이렇게 하시면 자 6세짜리 아이고 소득은 넘지 않았으니까 20세 이하로 해서 넘어가시는데요. 이게 6세니까 이 아이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는 되지만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민지만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근데 이제 자녀세액공제 연령 기준이 바뀌었어요. 근데 13세면 뭐 어차피 바뀐 세법이나 아니나 26년, 27년에 큰 상관 없으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아동복지법이 바뀌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뭐 문제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뭐 특강 같은 걸 따로 해드릴 건데 아직까지는 올해 초에 4월 28, 5월 초 전후해 가지고요. 그 아동복지수당 주는 거가 대상이 확대가 되기로 근데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요. 그래서 만 13세까지 할 건데 당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13세면 지금은 26년 세법으로나 25년 세법으로나 자녀 세액공제 대상 됩니다. 그거 저 믿고 하셔도 되고. 자, 점진적으로 바뀔 거니까 그거는 차츰 뭐 이제 문제에서 특별히 이제 그 문제풀이할 때 기출문제 중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시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건데 우리 시험 문제는 그냥 그대로 푸시면 돼요. 개정세법 반영해도 똑같이 풀이가 똑같습니다. 되셨죠? 우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이요. 조금 복잡하게 바뀌어서 그냥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그냥 일단은 시험 문제에서 좀 실제 문제를 낼 때 애매하니까 이게 내년 이후에 2027년이나 뭐 이럴 때부터 좀 점진적으로 약간 유예 기간 두면서 아동복지수당 지급하는 거 그거와 연계해 갖고 바뀌는 거라 세법 때문에 바뀐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아직 실무에서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아서 시험 문제 당분간은 안 나올 거예요. 나오더라도 단서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 문제 풀이하면서 이미 26년 버전으로 26년 하반기 7월 달 버전으로 세법 개정 확인하고 이대로 푸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2026년 하반기 시험 보실 때는 이대로 보고 따라 하시면 되겠어요. 27년 이후다 그러면 교재에 이미 바뀐 거를 다 넣어드렸을 거고요. 26년 시험은 그냥 이대로 하시면 된다. 좀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뭐 부연 설명이 이것저것 좀 구구절절히 내용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까지 입력했어요? 우리 그 부양가족까지는 다 입력한 거죠. 여기 보시면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여기서 부양가족 입력했고요. 입력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했다? 이승연은 소득 요건이 초과가 됐으니까 부로 체크를 했고 정정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과 관련된 자료를 입력을 했다. 자, 그러면 이제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메뉴를 잠깐 보시면 좀 전에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문제에서 좀 이게 문제에서 체크할 게 많아요. 지금 작성한 게 뭐예요? 소득명세 작성했죠. 부양가족 탭 작성했어요. 그러면 지금 2개 남았어요. 신용카드하고 의료비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건 아직 안 했으니까 색깔 칠하지 말고 신용카드하고 의료비 그다음에 연말정산 입력 마무리하시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신용카드 탭하고 의료비 탭하고 그다음에 요거 마지막 탭. 자,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3군데를 입력할 거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에서 보험료가 있고요. 이승연은 항상 기억하세요. 이승연부터 볼게요. 이승연 있는 거. 또 이승연 있는 거 있나요? 자, 다른 건 이승연이 없어요. 자, 근로자 본인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요. 이승연, 김혜나 쭉 가서 보시면 이승연 하나밖에 없죠. 이승연은 기본공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 지급한 보장성 보험료는 공제가 안 된다. 그럼 요거는 지우셔야 돼요.
됐죠? 하시고요. 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에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형제자매 신용카드 사용액은 원래 공제가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 이론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거는 뭐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론으로 형제자매, 김혜나 거는 안 된다. 형제자매 신용카드 사용액은 안 된다. 다른 사람은 돼요. 김로사 되고요. 부친 되고요. 자녀 다 됩니다. 그다음에 뭐 의료비 지출액이랑 중복해서 다 돼요. 안 되는 걸 먼저 지우는 거고요. 뭐 다른 거는 일단 하면서 다시 체크를 할 건데 제일 먼저 그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중에서 어 교육비는 직계 존속 교육비가 안 된다. 이런 것들. 안 되는 것 원래부터 안 되는 것들. 그래서 부친 노인대학 수강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육비는 적어 드릴까요? 자, 교육비는 여기다가 자, 교육비는 직계 장애인 특수교육비 아니면 직계존속 교육비는 공제 제외. 요렇게. 교육비는 직계존속 교육비는 공제 제외다. 글씨가 조금 너무 많이 잡아먹었는데 요렇게 아무튼 요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자, 교육비는 직계존속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등 교육비는 공제 안 됨. 또 하나 더 외우고 계셔야 될 게 신용카드 사용액은 형제자매 사용부는 공제 안 됨. 또 교육비 중에서 밑에 칸에 교육비 중에서 그 대학원비는 대학원 교육비는 학비 본인 것만 된다. 것만 공제. 뭐 등등. 뭐 이론적으로 체크해야 될 게 꽤 많죠. 하지만 지금 이 문제 풀이를 할 때는 그래도 이 세 가지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돼서 그래서 형제자매 신용카드 사용액 여기서 자, 죄송합니다. 여기서 형제자매 신용카드 사용액 지워버렸고 그 다음에 부친의 교육비 지워버렸고 뭐 의료비나 이런 거는 보면서 차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지우신 상태에서 제가 요거는 밑에다 내려놓고요. 하나씩 보면서 보험료부터 입력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해서 메뉴를 약간만 줄여가지고 같이 보실 수 있게 해놓고 이렇게 해야 좀 보이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일단 보험료 중에서 김혜나 이승현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서 보장성 보험료 공제 안 됩니다. 김혜나는 가능해요. 네, 기본공제 대상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양가족 명세 탭에서 화면을 줄이니까 안 보이네. 그냥 크게 가야 되겠네요. 여러분 그 교재나 프린트 다 갖고 계시죠? 네, 보험료 같이 보고 계신다라는 전제하에 화면을 크게 해야 보이니까 그냥 큰 상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김로사의 가족 중에서 김혜나를 클릭하셔가지고요. 클릭이 김혜나로 돼 있어야 돼요. 김혜나에 대해서 보험료를 입력을 할 거예요. 여기서 숫자 같은 거 입력하거나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이 칸이 나오고요. 여기에 지금 김혜나 금액이 좀 전에 얼마였죠? 삼성노트. 김혜나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80만 원이었어요.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그리고 문제지에서 특별히 다른 이게 국세청 자료냐 아니냐도 확인을 하시면서 입력하셔야 되죠. 이것도 화면을 키울게요. 자, 그래서 지금 특별히 근로자 본인의 세부담 최소화 모두 동거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다음에 자료 문제에서 준 자료만 입력하기로 했고 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다. 그러니까 국세청 자료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특별히 자료가 뭐 문제에서 언급을 안 하면 공란으로 하기로 한다. 그러면 국세청 자료, 국세청 간소화냐 그냥 별도냐 국세청 간소화에다 입력을 하시는 거고 얘가 180만 원이 입력이 되면 됩니다. 됐죠?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 됐죠? 그래서 김혜나 앞으로 얼마가 김혜나를 클릭했을 때 180이 보이시면 돼요. 딴 사람 클릭했을 때 안 보이고 김혜나에서 180이 보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지로 다시 가셔서 그러면 하나씩 보면서 할게요. 김혜나 보험료는 됐고 끝. 자, 그럼 이제 교육비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교육비의 경우에 김로사 본인은요. 대학원 등록금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거 입력할 거고요. 김대명은 직계존속 교육비 공제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자, 이민지와 이차는 자녀니까 공제 가능해요. 그런데 교복이 문제가 뭐죠? 교복은
1인당 중고등학생, 중학생이었다는 거 확인하셨고 아까 교복 구입비는 1인당 50만 원을 한도로 한다. 한도를 자동으로 안 해줘요. 우리가 직접 체크를 해야 돼요. 50만 원으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민지. 그 다음에 2차는 급식비 당연히 공제돼요. 요거는 교육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자, 3개 입력할 거예요. 김대명 붙인 것 빼고 나머지는 다 입력할 거다.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프로그램 열어가지고 일단은 본인 거부터 할게요. 김로사 체크하시고 밑에서 자, 김로사 체크된 상태에서 밑으로 오셔가지고 교육비 입력할 거고요. 국세청 자료니까 아래쪽 말고 위쪽에 입력하시는 겁니다. 자, 김로사 본인 420만 원이죠. 예, 하시고 본인 교육비고요. 본인 건데 이게 이제 대학원 교육비인데 본인 이외자는 안 되지만 본인 거는 가능하다. 본인 거 이제 체크됐으니까 됐고 이민지 체크하시고 이민지에서 교육비로 올 거예요. 이것도 국세청 자료라고 돼 있고 여기는 50만 원 하시는데 번호가 없죠. 보세요. 김로사는 본인이니까 알아서 4번. 여기 번호가 밑에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니까 알아서 4번이 잡혔는데 이민지는 50만 원하고 이 숫자가 잡혀야 돼요. 자, 이민지는 뭐였죠? 중학생이었죠? 그래서 밑에 코드가 초중고 숫자 2번을 입력하시면 돼요. 숫자 2 이렇게 입력해. 숫자를 2라고 누르면 초중고라고 들어가요. 2차 눌러주시고요. 자, 2차는 유치원생이었어요. 아까. 그래서 취약전화동으로 체크를 할 건데 국세청 자료로 교육비가 급식비도 교육비에 들어갑니다. 급식을 뭐 유치원 가서 먹는 거니까. 그래서 누가 뭐 정부 지원이 있었거나 이렇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그거는 본인 자비로 낸 교육비다라고 생각하고 가셔야 되고요. 취약전화동 숫자 1번. 그래서 여기다 숫자 1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넣을 거고 그래서 취약전 아동까지 우리 교육비까지 다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지로 또 가셔가지고요. 교육비는 끝났고 이제 의료비가 남았습니다. 자, 김대명 의료비 공제 가능하고요. 김혜나, 이민지 공제 가능해요. 자, 김대명 부치는요. 임플란트 비용 300만 원이고요. 자, 실손 의료보험금 120만 원. 그럼 300에서 120 뺀 나머지가 공제가 될 거니까 요것도 따로 입력하셔야 되고. 라식 공제돼요? 여러분 임플란트가 이거는 치료 목적입니다. 이가 저작 기능, 입 씹는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이거는 실손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거는 약간 치료 목적이라는 거고요. 라식 다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도 되고 라식도 된다. 자, 한약 구입비인데요. 체력 증진이에요. 잠깐만, 체력 증진은 아파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이민지 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질병 치료 목적이다라고 적혀 있으면 한약도 돼요. 하지만 체력 증진이니까 그냥 뭐 약간 보약 먹자 뭐 이런 거라서 영양제랑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되셨죠? 자, 그래서 김대명 부친 거하고 김혜나 동생 거 입력할 겁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래서 입력을 한번 해보시면 의료비 명세에 입력하셔도 되고 의료비 명세에 그냥 입력할게요. 그럼 부양가족이 잡히고 아니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우리가 이제 의료비 명세 입력 안 하고 부양가족에 대해 입력해도 의료비 명세 잡혀요. 똑같아요. 서식이. 그럼 김대명 먼저 입력을 해보면 의료비 이렇게 보이죠. 스페이스바 누르면 넘어가요. 원래. 그래서 여기서 코드 눌러가지고 우리가 김대명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증빙은 국세청장이라고 아까 문제지에서 다 국세청이라고 줬으니까 그냥 믿고 가시는 거고 특별히 다른 말이 없으니까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는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전체 총 300만 원 지급했는데 실손보험금 12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코드 조회하셔가지고 아까 누구였죠? 김혜나. 형제자매 국세청장 자료고요. 자, 의료비가 4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형제자매 사용액에 대해서는 실손 수령액이 언급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소득 명세에서도 자 부양가족 명세에서도 사실은 김대명의 의료비가 들어와 있죠. 제가 숫자를 이거 봐. 여기 오타냈죠. 12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검산을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하면서 하고 있어갖고 숫자로 오타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120 자동으로 반영되죠.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의료비 지급 명세서는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신용카드입니다. 자, 신용카드도 문제지를 봐야죠. 자, 신용카드 사용액. 김로사 본인의 사용액이 3,380만 원 있고요. 김대명 부친. 김대명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 350만 원인데 대중교통 있고 직불카드 있고 현금 영수증. 이민지 가능하고 김로사 의료비 지출액이랑 중복해서 공제 가능하고요.
뭐 한 김에 이것까지 볼게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금융회사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1,850만 원이고, 자, 이제 공제 요건을 충족, 이게 어려워요, 실무는. 근데 공제 요건을 충족한 걸로 본다 했으니까 입력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았으면 세대원인 우리 지금 현재 누구예요? 이 사람. 세대원인 김로사 씨가 전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원래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세대원이 안 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입력해라,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프로그램 탭에다가 신용카드 탭에 김로사 거부터 입력해 볼게요. 김로사 국세청 자료 맞고요. 아까 좀 전에 얼마라고 그랬어요? 3,380만 원이라고 했죠. 이렇게 3,380만 원. 자, 김대명 앞으로, 자, 요거는 됐고, 자, 김대명 씨가 지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다시 보시면 뭐가 많아가지고, 김대명 신용카드가 350만 원인데 대중교통 50이니까 신용카드 300, 대중교통 50 넣으셔야 돼요. 350 따로 넣는 게 아니고 3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쪼개줘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신용카드가 300만 원. 그 다음에 대중교통 쭉 가셔서 잊지 말고 이거부터 50만 원. 50만 원. 350 입력하는 거고요. 직불카드 문제에서 준 대로 520만 원 하시고, 자, 현금 영수증이 문제에서 150만 원이라고 줬으니까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줬어요? 아까 형제자매는 안 된다고 그랬고요. 형제자매. 자, 형제자매는 김해는 안 됐었고 김대명 입력했고, 이민지하고 김로사. 김로사는 뭐 사실 입력한 내용이 뭐 빼지 말고 그냥 그대로 중복 입력하면 된다라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민지만 입력하면 돼요. 직불카드가 52만 원. 자, 이민지 명의의, 여기죠. 이민지 명의의 직불카드. 쭉 가서 보시면 요거네요. 이민지 명의의 52만 원. 자, 이렇게. 화면이 작고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요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신용카드 탭, 무료비 탭까지 전부 작성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주택자금 관련된 것만 추가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특별히 이제 지금 우리 부양가족에서 김로사 파트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중에서 뭐 우리가 추가로 뭐 입력해야 될 거 따로 없죠. 그러면 우리 주택자금 관련된 게 이제 월세액 파트,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찾아서 월세액이 아니고 이제 그거를 찾아서 입력을 하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가서 보시면 이제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연금저축 아래쪽에 가서 보시면, 이건 그냥 구경이에요. 주택 마련 저축을 했다 그러면 연금저축 아래쪽에 있고요. 이 칸이 여러 군데로 구분이 돼 있어요. 월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주자간 4인간 차입에 대해서는 우리 월세 칸하고 4인간 차입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이니까 이거는 뭘로 보셔야 돼요? 4인간 차입, 거주자 간 차입, 개인한테 빌린 게 아니라서 요건 어디로 가냐면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직접 입력하시는 거예요. 가서 보시면 그 밖에 소득공제, 우리 특별소득공제 밑에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정확하게 이 말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거다. 그래서 여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 칸이 나옵니다. 되셨죠? 이게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이게 4인간 차입이면 2번으로 가요. 월세 밑에. 4인간, 개인한테 빌린 거. 근데 이게 개인 간 차입이 아니고 일반적인 이름이 들어갔을 때는 거주자 간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고, 시험 문제 지금 우리 문제지처럼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정확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연말정산 입력 탭에 우리 특별소득공제 파트에 있죠. 요거 대출기관 해서, 자, 이거를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숫자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납입액에 지금 얼마요? 1,850만 원을, 자, 1,850만 원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럼 공제는 한도, 여기가 채점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입력한 숫자, 한도는 프로그램이 체크를 해주는 거니까 입력 금액을 전부 다 입력해야 될 걸 다 입력하시는 거예요. 됐죠?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지에서 준 대로 이거 주택 금융회사라고 했으니까, 제가 아까 4인간 차입은 월세 밑에 있는데 그거 생각하고 클릭을 했었는데 금융회사라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아예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체크를 하시는 거고요. 자, 이게 되고 나면 다 끝난 게 아니고, 자,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이 보시면 여기에 이제 우리 신용카드 정확하게 입력됐나 스페이스바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세액공제 파트에서 보장성 보험 요런 거 확인하셔야죠.
일반 보장성 보험이냐 장애인 보장성 보험이냐.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뭐 입력이 잘못됐나 봐요. 11이라고 들어간 게 뭐가 있나 봐요. 자, 지금 숫자를 검증을 하셔야 되는데 입력하다가 제가 뭘 숫자를 잘못 입력한 거예요. 클릭을 지금 터치패드가 잘못 입력이 됐거나 해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시험 문제 풀다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김로사 이게 이제 집계표고요. 집계표고 위에 이제 노란색이 각각의 사람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보장성의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가 한번 볼게요. 쭉 가다 보면 자, 2찬에서 제가 2찬에서 뭘 입력을 잘못했네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이 숫자를 지워야 돼요. 이렇게 종료. 이렇게 되셨죠? 우리 보장성 보험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 보시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아까 어디 있었어요? 여기 요거 장애인 전용 이렇게 김해나 앞으로 집계가 돼 있었죠. 그래서 연말정산 입력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원래 실무에서는 서류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제 그 교육용으로 이렇게 뭐 실무에서도 불러오게 합니다만 시험 보실 땐 좋은 게 일단 부양가족 탭에 입력하신 거를 정확하게 다시 반영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11 그거 들어간 건 지워 버리시고 혹시 데이터에 있었어도 그건 지우시는 거예요. 하시고 자, 보장성 보험의 일반 보험. 지금 원래 좀 전에 입력했을 때 이렇게 봤더니 붉은색으로 표시가 된 게 이거를 정확하게 집계를 안 해준 거예요. 보세요. 부양가족 탭에 내가 입력했다라고 해서 여기서 알아서 자동으로 반영해 주는 게 아니고요. 부양가족 탭에다가 내가 지금 입력한 거를 불러오자. 그래서 빨간색 글씨가 있는지를 보세요. 빨간색이 없어야 돼요. 기부금 같은 걸 이제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기부금이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수작업으로 뭘 고쳐야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기부금이 없어서 불러오기만으로 끝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처음 가셨을 때는 이거 아까 그 빨간색 여러분이 보셔야 되니까 제가 바로 안 보여드리고 잠깐 이거를 빨간색 숫자 점검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황스러우니까. 그러면 뭔가 붉은색 글씨가 뜬다 그러면 위에 탭을 보는 거예요. 탭을 뒤져가지고 부양가족 탭 여기 입력한 거를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불러오는 기능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몇 번 해보시면 혹시 시험장에 가서 잠깐 순간 잊어버렸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메뉴를 뒤져보면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고 계시다면 절대로 안 틀릴 거예요. 예,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그 문제 사이즈가 커가지고요. 설명하면서 혹시 빠뜨린 게 있지는 않나 좀 걱정은 되는데 아마 제가 아까 뭐 오타 내거나 그런 것들은 나중에 사후 관리를 해드렸고 특별히 뭐 제가 꼼꼼하게 입력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고 채점에 반영되는 거는 이쪽 자동으로 계산되는 숫자가 아니고 이렇게 내가 입력하는 숫자들이 반영이 되는 거다. 그것만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지원금이 최근에 2024년 이후에 생겼죠. 세법 개정으로는 2025년에 생겼는데 24년부터 약간 소급 적용을 해줘 가지고요. 요거가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알고 가시고 우리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바로 하는 거고 4인간 개인한테 빌린 거는 월세 밑에 칸이 있다. 그리고 우리 그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우리 연금저축 밑에 주택마련저축 공제에 있다. 이런 것들만 조금 신경 쓰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 끝나고 나면 닫기를 눌러주셔야죠. 자, 우리 123회 문제 열심히 수업 들어주셨고요. 이제 저는 해설 강의가 끝나는데 여러분은 시작입니다. 눈으로만 보시면 절대로 합격 못합니다. 합격 못한다기보다요. 고득점으로 합격해야 되게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그 다음 시험 준비 바로 하실 수 있잖아요. 반드시 손가락으로 직접 프로그램에 입력하시고 백업 데이터 다시 새로 설치하셔서 다시 입력하시고 이런 과정을 한 10번 정도 123회를 10번 푸시면 그 다음번에 몇 회차를 푸시든지 간에 실력이 월등히 좋아져 있을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남정선 세무사와 직업상정과 함께 공부해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게 높은 점수로 합격했다라는 합격 수기 올려주세요. 자, 123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